오케이. 예스. 오케이, 그러면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팅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세 번째 책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할 남윤수. 한승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먼저 감정이 뭘까? 감정이 뭐냐고 이제 어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대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 인공지능을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 책을 봤던 것 같은데, 이 책의 저자인 이제 리사 펠드먼 베럿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아주 감정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급진적인 감정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이고, 이제 원래는 보편적이고 이제 좀 본질주의적인 감정을 다루는 것에 비해서 이 책이 이제 학문적 성과를 단행적으로 이제 나타냄으로써 어 급진적이고 이제 최신적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감정이 어떻게 정의됐느냐, 그거를 잠깐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뤘었는데, 이제 그 감정이 결국은 지금까지는 바깥에 있는 것에 진행되는 브레인 프로세스, 그리고 심리학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하면 마딜리 리스폰스까지 합해서 그치, 이제, 그리고 약간 생리적인 것까지. 맞아. 그래서 약간 결국은 행동이 먼저 반응한다, 감정으로서. 여기까지는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와 있고, 그거를 이제 배경 지식으로 이제 결국은 감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정의되어 왔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존에 따라 일련에 반응하는 것, 이게 감정이라고 지금까지 약간 생각되어 왔고, 지금까지 보편주의적으로 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렇게 이해한 게 맞나요, 제가? 이해한 바가 맞나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처음에 이제 다 같이 이제 감정에 대해서 다들 이제 감정이란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가를 이제 뭐 뱀이 나타났을 때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를 이제 예시를 들어서 각자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이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뱀에 대한 이 기억을 떠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나서 행동을 하거나 공포감을 느낀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본 결과 행동, 일단은 그러니까 뭐 도망친다거나 뭐 땀이 난다거나 이런 행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뇌가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런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공포라는 감정을 약간 만들어낸다. 약간 이런 식의 연구가 있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뭐 수업 시간 요약은 한 이 정도까지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이제는 그냥 윤수랑 저랑 이제 자유롭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제 오늘 주제들이 꽤 많은데 다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천천히 다뤄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그럼 윤수야, 그러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 전에 그리고 책을 읽기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감정의 정의가 있고, 그다음에 그 활동을 다 하고 이제 우리가 감정에 대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각자 한번 감정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자. 시작을 하자. 전후가 명확히 이제 생각하면 책을 읽고 수업을 이제 듣기 전에, 완전 전, 그러니까 책도 읽기 전, 음, 그 전 감정하고 이제 완전 그 후의 감정을 이제 생각하는 그걸 말하는 거지. 음, 음, 음. 나부터 할까? 어, 근데 나도 이게 생각을 해보면 감정이라는 게 되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볼 기회가 일단 없었던 것 같아. 잘. 음, 그리고 약간 나는 항상 감정에 대해 생각하는 게 일단은 나는 생존 무조건.
약간 나는 이 생명체들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에는 다 그 생명체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게 있다고라고 생각을 했거든. 예를 들어 뭐 생존을 위해서 아니면 뭐 종족의 존속을 위해서 약간 그러니까 정말 좀 자연 선택적인 측면에서 조금 감정을 그런 프로그램 도구로서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냥 뭐 일단 본능적인 거고 약간 뭔가 내재되어 있는 거고 약간 공포 같은 거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교수님께서도 약간 거기서 호랑이를 딱 마주쳤을 때 저거 호랑이니까 먹히면 잡히면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조상들은 다 죽고 없다 그랬잖아. 일단 바로 바델리 리스폰스가 나와서 튄 사람들만 생존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약간 그렇게 프로그래밍된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이번에 이번 책을 읽으면서 또 그리고 저번에도 그 책을 나는 각자의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도 읽으면서 일단 이 감정이라는 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공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약간 만들어지는 공포도 있고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감정들도 있고 그리고 그 감정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감정을 생각을 이해를 하고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이게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일단 일어나는 현상, 일어나는 사건, 우리의 몸의 반응 이런 거에서 뇌가 그냥 그 원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감정이라는 거를 느끼도록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어. 그 약간 감정이란 게 그냥 약간 뭔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억지로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생각보다 감정이 별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 일단 난요 음, 정도. 나는 책을 읽기 전에는 이제 감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약간 바로 한마디로 뭔가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에는 약간 자아의 발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아의 발산이면 약간 자아의 표현 이런 느낌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방식인 거지. 그냥 표출이 되는. 음, 그래서 개개인마다 뭔가가 자신의 상태를 그냥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보여지는 거야. 음, 근데 그게 좀 원초적이고 본능적이게 더 가까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음, 그래서 사실은 동물과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감정적인 면에서. 아, 왜냐하면 동물도 어떤 면에서는 뭔가가 표출하고 싶은 자신의 욕구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면에서 결국은 나는 조금 더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와 조금은 다른 이제 그러니까 본질주의적인 면을 살짝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음, 순간적인 반응이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사실 진화론적인 관점도 처음 봤던 것 같아. 약간 생존에 따라 일련에 빠르게 변화하는 것. 이 감정이라고 나 생각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음, 접근 자체를 못 했었는데 이런 이론도 굉장히 나한테는 색달랐고, 그리고 결국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이것보다는 결국은 약간 사회적 실제,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믿는 것이 결국은 진짜 믿음이 그 산물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감정이 훨씬 더 고등적이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데, 음, 사실은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 책을 읽기 전이랑 이 책을 읽고 난 후랑 엄청나게 큰 차이는 살짝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음, 책을 읽으면서 뭔가 내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언어나 아니면 방식이 조금 내가 들어가 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살짝 뭔가 엄청나게 바뀐 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엄청 크게 뭐가 변한 것 같진 않다. 그런데 이제 결국 마지막에 좀 뚜렷하게 봐야 될 거는 나는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완전 원론적이고 이게 본질적으로만 접근을 했는데 음. 최근 그렇게도 접근하고 조금 더 이제 광범위하게 접근을 사회적 실제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행동에 대한 책임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게 인상이 깊은 걸로 봐서 사회적 어 실세랑 어떤 거? 아까? 그러니까 결국 행동에 대한 책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서 아, 그러니까 행동에 따라 약간 딸려오는. 음 그리고 막 예측, 내수용, 범주화 뭐 이런 거 보면서 차이가 있나?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전후로. 봐야 되나? 근데 뭐, 근데 약간 그래도 확실히 감정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된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감정을 처음에는 원초적이고 본질적으로만 본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키는 태도나 아니면 그런 접근을 처음 본 것 같아. 그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근데 뭔가 크게 바라보는 시각은 바뀌지 않은 게 원래부터 내가 그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 그렇게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음, 동물과 사람이 크게 다른 것도 없는데 조금 다른 건 있는 걸로 느꼈던 것 같아. 그냥 처음부터. 그래서 음, 나는 거부감이 그렇게 크게 없었어. 뭔가 거부감보다는 더 약간 오히려 더 공감된다 해야 되나? 느낌. 근데 나도 이번 책에서도 딱히 거부감이 드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 약간 워낙 깔끔하게 가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약간 기존의 그게 약간 다윈의 그 개체군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 맞아. 근데 이게 자연 선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자연스러운데 그 다윈의 감정에 대한 생각은 자연 선택과는 조금 결이 달랐잖아. 그치. 약간 그런 부분에서 딱 좀 좋았던 것 같다. 뭔가 자연 선택 같은 거는 되게 좀 약간 쉽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구성주의가 약간 정확히 뭐라고 해야 되지? 구성주의를 정확히. 구성주의? 음, 검색을 해볼까? 인간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지식과 의미를 구성해낸다는 이론이다. 학습 이전의 개념을 토대로 학습이 진행된다. 약간 이건 그건 것 같아. 약간 그냥 본질주의가 아무튼 하나의 그런 불변의 법칙 이런 게 있다라고 믿는 거고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거 없이 약간 사람마다 다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진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 사회적 구성으로서의 결과물들로 존재한다는 거지, 결국은. 그치. 그러니까 약간 기존으로 본질주의 이런 거지. 약간 이거는 원래부터 정해져 그냥 있었죠, 그쵸? 사람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뿐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지. 나 애초에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한 여기에서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일단 끝내면 될 것 같고. 일단 나는 그 감정이 일단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난 이걸 어떻게 대화를 열고 싶냐면, 과연 감정이 없으면, 감정이란 개념이 없을 때 이 사회는 어떨까에 대해서. 너 어떨 것 같은데? 나? 이거는 일단 나는 상당히 일단 기계적일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정말 그 물리적, 화학적 상호작용만 일어나는 거지. 근데 나는 감정이 없으면 사회가 없을 것 같아. 아, 사회라는 게 애초에 없다. 어. 그 사회를 내가 생각하는 사회가 정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러니까 사회라는 건 그룹핑이잖아. 음.
근데 감정이 없으면 각자 할 일만 하면 되거든. 그룹핑이 안 일어나잖아. 근데 약간 너 그 영화 봤어? 그 기억 전달자? 아니, 찾아볼까? 그러니까 기억 전달자에서는 그 매일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막 약 같은 걸 먹거든. 응. 이게 감정이라던가 개성에 있어서 그런 걸 억제하는 약이야, 그게. 그래서 보면 사람 거기는 보면은 일단은 색깔이 없고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 똑같은 집을 자고 집에서 자고 다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좀 약간 유토피아 느낌? 근데 그러면은 다 개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막 보면 뭐 학교도 다니고 뭐 이것저것 하고 하던데. 근데 난 그럼 이러면은 응? 누가 처음에 문건 넣지 않으면 음. 그게 약간 형성이 안 될 것 같아. 문건 넣는 걸로. 음. 근데 뭐 이걸 약간 우리가 또 감정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정이라고 보는 게 맞느냐에 따라서도 또 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사실 그게 좀 그거였는데 감정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된 것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나는 어떤 개개인마다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본질적에서 뭔가 접근은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다른 게 있을 거다. 근데 이 비중이 막 크진 않을 거다. 그렇게 음. 생각했는데 책이 좀 비중이 크다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막 크게 다른 건 없었다. 그런 거 약간 같네. 아, 이기적인 건 감정일까? 이기적인 거. 내가 이기적, 아니, 근데 아까 그 뭐지? 교수님께서도 이 욕망, 욕구랑 감정이랑은 다른 거라고 말씀하셨잖아. 맞아. 근데 나는 이게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이게 생명체로서 어느 정도 하려면은 약간 서로 이게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그런 게 일어나려면은 서로 이기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음.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되면은 아무튼 그래도 경쟁이라던가 살아남으려는 그런 거는 남아 있을 거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어떨까? 약간 소시오패스가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거였나? 자기 감정도 없고. 그게 사이코패스걸? 내가 사실 그거 좀 궁금해서 책 중에서 사이코패스하고 이제 나르시스트 책을 읽어왔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사이코패스일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감정 자체가 결여된 사람들이네. 음. 그러니까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야, 그러면은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인구가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근데 그래도 이기주의는 오히려 더 극대화될 것 같아. 사이코패스는 엄청 이기적이야.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이기주의의 총집합이야. 오히려 감정이 없으니까 그걸로만 행동하는 거야. 그럼 과연 이기주의적인 게 감정일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이걸 생각해 보니까 나는 뭔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용, 근데 나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이코패스라고 하면은 사이코패스들도 사실 혼자만 생활하진 않잖아. 보면 막 진짜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이용한다거나 아무튼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는 활용을 하려고 하잖아. 근데 그건 아, 그럼 그러한 사이코패스는 측면에서 혼자 지낼 수 있어. 결국에 분업이 되고 사회가 생겨나지 않을까? 아, 그런가? 사이코패스는 혼자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혼자 완전히 지내진 못해도 아마 혼자 지낼 수 있을 거야. 그, 근데 이제 약간 살아가다 보면은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에 부딪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지. 사이코패스의 능력이 다 동일하지 않으니까. 그러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나는
그러면 인류는 발전할 수 없었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라는 게 좀 그런데 이런 상황은 안 벌어졌을 거라고 봐. 그래? 완전히 개개인화돼서 뭔가 분업화돼 있거나.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어, 나는 오히려 약간 정말 자연 선택적으로 갈 것 같아. 맞아, 맞아. 나도 그럴 것 같아. 그거 너가 되게 단어를 하나로 정리해서 잘.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 음, 나치 약간 이거 우생학 같은 거 있잖아. 우생학 개념. 우생학이 뭔지 알아? 아니, 우생학이 이제 우월한 유전자들만 남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맞아. 나도 그럴 것 같아. 우생학 뜻이 유전 형질 가운데 우수한 것을 선별 개량하여 인류 전체의 유전적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거든. 음, 그래서 약간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진짜 약간 뭔가 좀 진짜 도태될 사람들은 완전히 도태되고 약간 남을 음, 사람은 남아서 약간 내가 보기에는 그 진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지 않을까. 음, 그럴 것 같다. 그리고 그만큼 나는 멸종도 빨리 될 거라고 봐. 오,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오, 약간 자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한정적이고 하니까. 음, 그리고 약간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일이 근데 약간 인구수 조절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맞아. 그냥 진짜로 약간 정말 진화만 무한히 빠르게 하는 동물의 왕국. 음, 하지만 약간 기술이 기술이나 어 인간의 유전자 자체는 발전하는 방향으로 음, 이렇게 할 것 같아. 왜냐면 막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사람이 이 지구의 바이러스다 하면서 뭐 인류 감축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 막 이런 소재들이잖아. 음, 사실 그런 거를 막고 꺼려한 이유가 뭐야? 죄책감을 느껴서잖아. 감정이 있어서. 음,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거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 같아. 이제 자원의 분배 같은 것도 그렇고 오히려 엄청 균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나도 그럴 것 같아. 어. 그냥 근데 정말 확실히 느끼는 건 어. 발전이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애초에 생물학이나 이런 뇌과학 분야 같은 경우도 내가 보기에는 그 윤리적인 문제가 큰 장벽이라고도 보거든. 음, 아무튼 결국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맞아. 근데 약간 그런 거를 정말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감정 그래서 약간 난 약간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지. 뭔가 왜 그러면은 이 감정이 있어야 되는지, 왜 감정이 약간 특별한지 우리에게 있어서. 왜냐면은 사실 정말 그냥 이성적으로 발전 자체, 이 종의 진화 자체 이런 것만 따지면은 사실 이 아까 내가 말했던 쪽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토피아적인 느낌일 수도 있잖아.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지.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내 말은 그게 맞다가 아닌 거야. 그게 맞다가 아닌데 아니고 음, 약간 뭔가 왜 감정이라는 게 있을까? 왜 약간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약간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야. 나도 그걸 생각 중이긴 해. 근데 되게 어려운데. 나는 약간 두 가지 측면이 있어. 음, 일단은 이 약간 발전 속도에 대한 완충제?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엔트로피 증가에 대한 완충제? 완충이 왜 필요한데 그게? 그러니까 약간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되면 발전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 음, 근데 나 그만큼 엔트로피도 더 빠르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응, 그러니까 약간 그러한 측면에서 너무 항상 효율적인 것만 쫓지 않는 거지. 약간 만약에 이게 끝이 있는 그거라고 하면은 인간도 응. 약간 음. 그러니까 너는 등산할 때 직행으로 안 가고 돌아가는 미학이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일부러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야, 너 지금 이 발언이 약간 내가 이해한 바로는 엔트로피 법칙을 깨부수는 발언 아니야? 모든 자연계는 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아니지, 엔트로피. 아니지. 내가 말하는 거는 증가는 하지만 증가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자연계가 왜 누출라 하는데? 약간 이런 궁금증이 살짝 드는 거지. 음, 근데 약간 너랑 나랑 지금 살짝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접근 방식이 살짝 다른 게 어, 약간 내가 느낀 내가 얘가 모를 수도 있긴 한데 살짝 내가 이해한 바로만 하면 내가 이해력이 좀 딸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한번 해보면 약간 너가 생각하는 감정에 대한 가장 중점은 내가 봤을 때 감정이 있어서 뭔가 좀 느려지고 비효율적으로 된다라는 게 좀 담겨 있는 것 같아. 근데 난 그건 아니야. 아, 그래? 그러니까 약간 그럼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응,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뭔가 본능적으로 감정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응. 약간 거부감이 있지 않아, 너도? 난 거부감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는 발전이 안 됐을 것 같아.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만큼도 발전을 못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랐을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아예 다른 세상이었을 것 같다. 음, 그치, 막 전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내가 말하는 건 그거지. 뭔가 이게 자연 선택 같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음, 왜 원래 뭐 항상 우월하고 이것만 남는 거는 아니지만, 그럼 음. 감정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떠한 전략의 측면에서 자연 선택적으로 살아남았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오, 그러게. 저 어떻게 그치? 생각하지? 궁금하지? 아니, 근데 그치.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왜 너 정리를 되게 잘한다. 그 말. 아, 그래? 자연 약간, 선택을 어떻게 살아남았냐.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감정이라는 게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보여지는데, 왜 자연 선택적으로 살아남았냐 이거야. 근데 나는 감정이 비효율적이면서도 어느 부분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랑 나랑 살짝 접근 방식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약간 예를 들어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자가 어떤 과학자가 있어. 천재 과학자가 있었어. 음, 천재 과학자가 아버지의 남겨주신 유언이나 아니면 아버지의 교육을 잘 받아서 또는 뭐 음, 부인이 돌아가 죽었거나 아니면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감정에 몰입이 돼서 미친 듯이 열심히 전의를 불태워가지고 과학계가 발전한 경우가 허다해. 이거는 이 사례는 어 그냥 내가 진짜 널리고 널렸어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뭐 딱히 드문 경우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은 나는 감정이 신념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성, 신념. 근데 그게 없으면 사이코패스들은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야. 음, 그러면은 오히려 안 태워 자기 몸을 이기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살아가려 하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장족의 발전이 있었던 이유는 나는 이게 좀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희생정신, 약간 이런 거. 사명감.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쟤 왜 저래 이렇게 하지만 아니면 와 대단하다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라면 절대 못할 것 같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세상에 지금까지 엄청 많았거든. 근데 그게 다 감정적으로 접근해서잖아 어떻게 보면. 의학기술, 종두법, 종두법, 어떤, 아- 종두법 이런 거, 천연두 이런 거 해결, 음, 페니실린
이거 과학자가 감정적이지 않았으면 나만 알고 나만 치료하고 나한테 이득되는 사람만 치료해가지고 그냥 다 죽였을 걸 나머지 애들? 음. 네, 난 진짜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재밌는 생각이 든 게 아까 우리가 오히려 발전할 거라고 했잖아. 응, 근데 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 갑자기. 그러니까 전부 다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봐. 응, 근데 인간이라는 건 감정이 있고 다른 사람에 있어서 공감을 할 수 있잖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 그거를. 응.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거지, 우리는. 오, 동물은 그게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발전을 그러니까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사회 인프라가 발전을 하고 기술이 발전을 하고 했는데 개인 측면에서는 사실 나 혼자만 쓰려고 그 정도의 노력을 부어서 기술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거였어. 야, 그런 거 같은데? 그게 동물의 차이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데 내가 아까 말했던 게 약간 그럼 그냥 감정은 없지만 이기적인 건 남았을 때 약간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내가 아까 동물의 왕국이라고 했잖아. 어. 근데 약간 이게 발전적인 그러니까 막 인간처럼 발전하는 동물의 왕국이 아니라 그냥 진짜 자연 선택이 계속 일어나는 동물의 왕국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막 사회나 기술적으로는 발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었어. 난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었고. 그냥 아, 처음부터 그 말을 이해했어, 하고 있었어, 난. 이해했어. 난 발전의 방향이 완전히 다를 거라 생각했잖아. 근데 그게 너가 하고 정리한 말이 처음부터 그 말을 하고 싶었어, 난 계속. 그 말 하고 음, 있었어, 사실. 그래서 너랑 음. 나랑 살짝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겠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나는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모르겠어. 근데 동물과의 차이점은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약간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어. 동물을 접근을 끌어올 생각을 못했어. 감정이 없다면 약간 인류적인 발전이 아니라 그냥 약간 자연 선택이 계속 야 좋은데? 그러니까 약간 이거 떠올린 이유가 그 수업 시간에 어떤 사람이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는 동안 동물들은 뭐 했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 맞아, 맞아. 그 뒤에, 그러니까 뒤에서 그거가 딱 생각이 나면서 너가 했던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야 갑자기 바로. 그러네. 와 근데 이거 진짜 약간 난 앞으로도 이 생각하면서 할 것 같은데 이제. 야, 난 감정을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감정에 대한 접근 자체가 지금 사실 색달라지고 있어, 좀 살짝. 재밌지? 살짝 끼워 맞춰지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그냥 나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왜 감정이 필요한가? 난 이 생각을 했었어. 왜 처음 이 생각을 했냐면 나는 근데 그 세계대전 사실 역사 좀 좋아하거든? 음. 근데 거기서 예시를 딱 하나만 더 갖고 오면, 그러니까 맨하튼 프로젝트 있잖아, 맨하튼 프로젝트. 그래 정확히 뭐였지? 그 이제 원자폭탄 만들려고 아 맞아 애들 맞아. 다 모인 거. 폭탄인 건 기억이 났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났어. 아무튼. 그거 약간 관련해서도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들었던 게, 음.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을 하는 게 나치 막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음. 그 연구를 막 하려고 미친 듯이.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재밌는 게 유대인이라는 종족에 대한 소속감이나 아니면 안정에 대한 보장이 확실히 됐으면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했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완전 강력하고 거기까지 침범당하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었으면 자기는 살잖아. 자기는 안 죽잖아. 그렇게 학살 안 되잖아. 아니면 음. 다시 딴 데로 도망간다 치면. 음. 그러면은 그걸 참여할 필요가 없거든. 그 연구에. 음. 거기 내 알 바 아니잖아, 그쪽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뭐 미국까지 설마 먹힌다 하면은 나는 또 딴 데로 도망갈 생각 먼저 할 것 같아. 감정이 없다면, 이기적이야. 음. 나는 딴 데로 일단 도망가고 볼래 이 생각할 것 같아. 음. 근데 사명감이라는 걸 뭐 사명감이 좀 위험하지. 그게 아직도 찬반 여론이 많이 갈리지. 뭐 원폭이 많이 안 된다. 근데 그거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감정이나 심리적인 아니면 감정이 없을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라 보거든.
나는. 약간 뭐 그게 정말 있어야 이제 돼. 그게 있어야지 인류의 발전이 있는 거야. 어떻게 음, 보면. 약간 그런 개인적인 호기심이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있겠지만. 어. 오케이. 근데 약간 그 개인적인 호기심이랑 그거를 또 인류에게 뿌려서 뭔가를 하겠다랑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해. 그래. 개인적인 살짝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조금 들어가 있다 주의야. 감정이란 게. 결국은 기여를 했다. 나도 뭐 동의하는 것 같아, 거기. 그래서 감정이 필요하다? 필요하진 않는데 떼놓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도 예시로 들어봐봐. 그러면은 다 친일파 하지. 그치? 어, 그런 것도 있지. 그치? 약간 그럴 것 같아. 왜냐면은 그러면은 그냥 전쟁도 없고 그냥 이득도 보고 하면서 그냥 빠르게 끝나는 거니까 결국에. 음. 그게 약간 감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약간 음. 여기 이제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사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어느 정도 내렸으니까 나 약간 이게 생존에 필요 없는 감정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를 할 때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거의 해결이 됐거든. 아,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 생존에 필요 없는 거 감정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의 생존에 필요 없는 감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뭐 공포 이런 거는 필요한 그거잖아. 필요하지. 공포는 생존에 매우 중요한 감정이잖아. 질투 이런 거. 그렇지, 뭐 약간 질투나 아니면 뭐 약간 사회적으로 느끼는 집단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근데 약간 나는 약간 여기서 생존에 필요한 감정 뭐라고 생각했냐면 약간 막 동정, 음. 약간 막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거 있잖아. 음. 왜 약간 막 노약자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왜 장애인들을 도우려고 하고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그런 감정이 들지 않는 건 아니야. 약간 나도 불쌍하게 여기고 막 도와주고 싶을 때도 많고 하지만 근데 왜 이게 필요했을까? 생존의 측면에 있어서 이게 왜 있어야 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음. 약간 이런 감정들이 결국에는 앞서 말했던 오히려 약간 전 인류적인 발전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면 되니까 사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끝날 것 같아. 나는 근데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해서 다른 걸로 얘기를 해보면 난 이걸 하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계속 음, 난 저번에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라이브 와일드 있잖아 그 책. 어, 근데 그 책에 나는 너무 인상 깊었던 부분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 뇌세포가 하나의 사회로서 움직이고 개개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가 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게 이 음, 인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기체처럼 행동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부품 어떻게 부품은 아니지만 난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게 받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게 있어야지 지금 너가 말하고자 하는 게 감정이 지금 너가 개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생존에 쓸모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나도 받거든. 저거 보면서. 근데 결국 우리는 하나의 덩어리일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거는 너무 갔는데. 약간 뇌가 하나로 움직이듯이 지구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음, 하나의 이제 뭔가 유기체로서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를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뇌랑 연결을 시켜주니까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세포랑. 되게 음. 야, 근데 약간 난 그 생각 들으면서 약간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 약간 이타적으로 희생하는 뇌세포도 있는가?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 약간 이거를 음. 한번 나중에 조금 또 알아보면은 흥미로울 것 같다. 백혈군 있잖아, 백혈구. 식세포작용. 음. 근데 걔네는 약간 그게 먹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내 먹, 말은 어. 희생까지 하는 예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세포에는 사실 그게 있어. 그 뭐냐. 어느 정도 늙거나 이게 좀 문제가 생기거나 꼬이게 되면은 그냥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애들이 자살을 하거든, 세포가. 세포 자살이 있거든. 그치? 그 맞아. 세포 자살을 해서 다른 애한테 먹잇감이 되도록 해준단 말이야. 응. 근데 약간 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거에 가까워서 유전적으로. 아, 근데 이거 그런가? 그 먹인가 이거? 그거 먹고 죽는 거 아니었어? 뭘 먹고 죽어? 백혈구가 먹고 이제 같이 녹으면서 죽는 거 아니었어? 그래? 그냥 먹기만 하는 거 아니었어? 나 모름. 아, 큰일 났다. 아니, 히틀러는 암세포인가 그럼? 약간 그런 느낌인가? 뭐가? 히틀러는 약간 암세포 같은 느낌인가? 히틀러? 약간 너무 기능이 집단화되어 버린.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좀만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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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틀러가 어쨌든 그 집단을 좀 크게 만들었고 나치라는 음, 엄청 대량 확산을 진행한 건 팩트잖아. 음. 뭐 약간 사람들 생태계 교란종이었다. 윤리적으로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을 거고 그래서 그러는 짓이. 근데 음. 암세포도 다른 세포 막 공격하고 자기의 집단을 엄청 크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엄- 아, 약간 덩어리처럼. 그러니까 그게 음. 없잖아. 그 밀도 억제 기능이 없잖아. 아, 암세포가. 그치. 그게 없으니까. 결국 약간 자기들이 다 독식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 약간 그런 느낌인가? 약간 보는 거였어. 음. 아, 근데 백혈구가 약간 막 근데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 확실히. 약간 메스포랑 그거랑. 근데 넌 사실 나는 충격적이었어. 이거를, 그럼 여기서 그냥 난 이거 7번을 여기로 끌어오고 싶거든, 지금. 7번?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왜 인간만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는가를 넘어서 약간 동물이랑 식물에 대한 얘기 말고도 정말 이런 세포, 아니 막 분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 나는. 음. 단세포나 이런 것도 감정이 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거. 그러게. 단세포는 근데 아, 왜냐면은 약간 우리가 딱 봤을 때 되게 지능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현상들이 되게 많아 보면은. 식물이? 아니 그냥 식물 말고도 약간 이런 세포들도 그렇고 음. 단세포들도 단세포적인 그걸로 봤을 때도 그렇고 약간 막 음. 음, 약간 그런 거 그런 측면에서 뭔가 다른 것도 감정이 있다고 약간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근데 약간 왜 인간만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을 할까? 그러게. 근데 나는 일단 이거는 우리가 인간 이외의 존재와 소통할 기회가 없다인 것 같긴 하거든 나는 일단은. 그러니까 약간 정확히는 모른다는 거지 일단은.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도 그러니까 다른 존재도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는 일단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지 일단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니까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음. 나는 그냥 감정이란 단어를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 위에는 감정이란 단어에 통용되지 않는 정의에 입각하여서 못 느낀다고 할 뿐이지 감정 외에 뭔가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 확실하다 생각해. 그러니까 너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런 거지 뭔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동물들이나 뭐 세포라던가 식물이라던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잖아, 사실. 감정이 없으면은. 그치? 근데 사실 보면은 감정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꽤 많고. 그러면은 저들은 과연 이런 감정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뭔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가? 이게 좀 궁금한 거지, 나는. 그냥 단순하게 부품으로 만들어진 기계라고 하면은 딱히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사실 고려를 안 해도 되겠지. 음, 어렵다. 이런 거 같아, 확실히. 근데 나는 약간 그 생각도 했어. 우리가 다른 존재들이 일단은 감정을 느낄지 안 느낄지는 이제 모르는 거잖아. 일단 음. 모르니까 모든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어야 했던 거고. 나도 근데 그거 접근은 맞는 거. 나도 되게 굉장히 동의해. 뭔가 어. 느낌이 나도 그래. 나도 똑같아. 그리고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감정이 있는 것처럼 뭔가 인간 사회와 유사하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고, 그치?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감을 하게 되는 거지. 공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감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들을 위한 법이라던가, 뭐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고 그냥 뭔가 걔네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랑 좀 비슷한 부분에서 동질감도 들고 하니까 우리가 그들도 감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약간 부여한 게 아닐까, 걔네들도. 그들도 우리와 같을 것이다라고. 근데 나는 결국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결국 우리가 공감한 거잖아. 어.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밖에 결국은 통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근데 감정이라는 뭔가 느낌을 조금 더 초월적으로 살펴본다면 어떤 동물이나 식물도 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나도 너처럼 가능성을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근데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가능성을 놓고 열어봤을 때 그 무언가는 어차피 우리가 못 느껴.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공감되고 하는 것만 결국은 또 찾아내서 결국 우리의 감정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감정만 공감되는 걸 찾고 있잖아. 그래서 동물, 식물한테 감정이 있다고 없다고 막 부여하고. 근데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지만 우리는 약간 알지 못한다. 그치, 우리는 차원적으로 다른 차원일 것 같아, 느낌이. 음. 그치, 약간 약간 우리가 차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뭐 솔직히 거의 외계인에 가깝지, 걔네들은.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어. 그냥 솔직히 그냥 나도 그냥 코끼리밭에 떨어지면은 그냥 외계인 같을 것 같아. 뭐 말도 안 통하고 무섭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뭐 걔네들끼리는 또 걔네들끼리 잘 사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군집화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 친구에 대한 음. 대출을. 군집화가 근데 되어 있잖아. 근데 약간 난 또 약간 생각이 든 게 우리도 정동을 느끼지만 정동 실제론 근데 그 동물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을 때 동물 또한 정동이 있다라고 했잖아. 응, 정동을 느낀다고. 그치? 응. 하지만 그 범위가 많이 차이 난다. 이거지. 그치. 그치. 근데 나는 그 차이 나는 범위에 약간 약간 생존 이상의 목적을 지닌 감정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동, 다른 동물들과 인간이 구별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난 솔직히.
생존 이상의 감정.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생존에 필요 없는 감정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음, 오히려 인간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고. 음.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동물들은 정말 뭔가 사이코패스처럼 아니면 약간 다들 그냥 이기적인, 본능적인 수준에서는 감정을 느끼는 거지, 걔네들도. 근데 하지만 인간에서 약간 나 이거지, 그냥 동물들이 느끼는 감정은 인간들도 느낄 수 있는데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동물들이 느끼진 못할 것이다가 내 가설이야. 아, 근데 나는 여기서 살짝 조금 더 자세히 구분하고 싶은 게, 어, 원숭이나 그런 애들 보면은 도와주거든, 애들? 약자 애들? 어, 그 감정이, 포유동물들은 내가 알기로는 확실히 조금 더 느낌적으로 뭔가 있어. 고래들도 범고래가 인간 물에 빠졌을 때 상어가 다가오고 있는데 범고래가 막 알려준다거나, 음, 범고래 아닌가? 혹등고래구나. 음, 혹등고래가 좀 알려준다거나 그런 거는 진짜 생존에 사실 1도 연관이 없는데, 오히려 인간은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거시적으로 보면 쓰레기인데,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느낌으로 서로 도와주고, 아니면 음, 음, 혹등고래가 막 범고래한테 쫓기는 펭귄 도와주고 막 그러거든. 어, 그래서 살짝 경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놔야 된다 생각하는 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원초적으로 조금 연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 약간 고래 같은 애들이 되게 많이 도와줘. 돌고래나 뭐 그런 애들이. 그래서 아, 그런 그러니까 거. 약간 음, 이제 내가 말하는 거는 약간 그거에 한해서뿐만이 아니라 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의 범위가 일단 다른 동물들보다 넓은 거는 이제 넓은데, 맞아, 맞아. 그건 그러니까 확실한 것 다른 같아. 얘들이 감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 인간만큼의 넓은 스펙트럼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맞아,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편차가 생기는 거지. 음. 그게 지금까지 인류와 동물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 발전에.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되면 말이 될 것 같아. 음. 걔네들도 감정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뭔가 그냥 딱 이렇게 이 그림으로 맞아. 그러니까 걔네들도 감정이 있고 하지만 감정이 느끼는 범위가 달라가지고 우리가 약간 조금 서로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아, 근데 나는 근데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어. 나 완전히 포함되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그게 어쨌든 지금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포함은 안 돼 있어도 그 포함 안 돼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어쨌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긴 한 거지. 그 포함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든 없든. 음, 근데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그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이게 포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다. 조금 벗어난 부분은 많이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문명을 이뤄냈고 뭘 많이 했지? 그쵸. 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렇게 결과를 만든 건 맞지? 됐다. 그냥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딱 음. 이 정도로 이제 여기에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나는 결국에 얘네들이 감정이 있냐 없냐를 왜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알아? 결국에 나는 우리가 동물들을 우리 생존에 있어서 써야 되잖아,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약간 어, 우리는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약간 논의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응. 인간의 관점에서만 본 거야, 계속. 그치? 약간. 우린 계속 인간의 관점에서 본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유입시킨 거야. 그냥. 우리한테 감정을 유입시킨 거야. 우리가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막 쟤들이 감정이 있다고 해서 뭐 아니면 없다고 하면 일단 확실히 바뀔 것 같고. 맞아. 근데 뭐 내가 보기에는 없다라고 믿는 그게 올 것 같진 않은데. 난 그리고 없다는 증거를 모르겠는데 잘? 뭔가 있을 것 같다니까 난. 약간 그래서 그치? 근데 그렇게 만약에 가자. 없다라는 증거가 발견이 됐어.
그러면은 너 어떻게 돼? 어떻게 생각해? 아예? 아니. 나는 있다라고 생각해. 감정이 아, 있지만 뭐야? 그 느끼는 범위가 다르다라는 거에 약간 나는 이제 딱 그 동의가 된 거고, 이제 내가 말하는 거 이제 다만 만약에 없다라는 게 만약에로 판명이 났어. 그럼 인간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기계처럼 쓰겠지. 지금 쓰고 있는 기계처럼. 그치? 지금 더 인간 심해지겠지. 기계처럼 쓰겠지. 그치? 맘대로 분해하고 그치? 맘대로 뭐야, 처리. 왜냐면 걔네들은 저항할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 아, 그것도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아. 저항할 능력이 있고 없고. 아, 기계? 뭐 기계든 동물이든. 음, 봐봐, 인간은 우리가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눈, 인류수가 너무 많아지는 일이 애초에 뭐 사실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만약에 많아졌을 때 인류 감축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진행할 수 있으려면은 애초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세력이 적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약간 난 못했던 이유는 결국에 그런 거에 있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뭉쳐서 힘을 내서 저항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밸런스가 유지되면서 이렇게 계속 좀 인구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온 것 같아, 나는. 음, 그러니까 약간 자연은 보면 되게 그 균형이 좀 잘 맞춰져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이 없다라고 했을 때 걔네들은 어느 정도 이게 잘 서로 유지가 되면서 되게 오래오래 그렇게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 근데 맞아. 인간은 유지가 되진 않잖아. 계속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잖아. 음. 그냥 그런 측면에서 뭔가 딱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뭐랑 뭐랑 정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그 그러니까 인간이랑 나머지. 동물은 그런 자연이라던가 다른 외부적 그거에 있어서 저항을 해서 극복할 수가 없는 거고, 음, 인간 저항해서 극복할 수가 있잖아. 인간 안에서도 서로. 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측면에서도 인간이랑 동물이랑 많이 이렇게 약간 차별이 되지 않았나 싶은 거지. 아, 난 그 경계가 살짝 모호하다 생각하는 게 차별 정도로 막 그렇게 접근하진 않은 게 나는. 솔직히 음, 우리나라 저출산만 봐도 나는 저항할 수 그러니까 저항은 하되, 그러니까 저항의 정도가 있는 거지. 약간 100% 저항을 못 하는 것 같아. 그 음, 뭔가 느낌적으로 난 저출산 0.6명대가 뭐 저항한다고 보지 않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보지도 않아. 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니까 저출산은. 우리나라 좀 극단적인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항을 제일 못하나? 그러게. 근데 약간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뭔가 거대한 그런 흐름에 저항하지 못하는 그거인 것 같기도 해, 인간이. 근데 정도의 차이는 무조건 있는 것 같아. 맞아. 해봤자 뭐 좀 서식지 바꾸고 뭐 그러는데 걔네들은. 맞아.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사실 뭐 이것 또한 뭔가 본질적인 느낌보다는 되게 본질주의적이지 않은 의견 제시인 거지, 우리도. 음, 뚜렷하게 구별되진 않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다. 맞아. 나 근데 세상이 원래 스펙트럼적으로 존재한다 봐. 그렇지? 나도 연속적으로 존재한다고 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근데 참 이게 살아갈 때는 또 아니란 말이야. 뭔가 자기 신념이나 의견을 하나로 좀 하고 확고하게 하고 이런 거. 그래서 그냥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면서 살면은 음, 너무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나는. 모든 가능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될 수도 있고 저것도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고 저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내 의견도 없고 그렇지 음, 않을까라는 이야기야. 맞아. 그래서 나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찾은 몇 가지 본질을 너도 정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나도 정하려고 뭐 했던 것 같거든? 음, 그거랑 맞물리는 것 같아. 너가 아까 말한 그거랑. 수용적인 상황이랑 수용적이어야 하는 상황이랑 애매한 거지.
모르겠어. 어려워. 근데 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결론 내린 게 그거야. 그냥 내가 원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내 신념대로 밀고 음, 내 할 바가 아닌 부분에서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태도. 음, 그냥 딱 그렇게 정한 것 같아. 근데 약간 당연히 그게 약간 논리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긴 하겠지 나도. 음.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있어야 되는 거지 나는. 나는 사실 방법론을 고정시켰어. 그냥 너가 아까 어떻게? 말했던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일 수도 있어. 난 아 그렇게 그래? 할래. 어. 근데 다만 내가 그거를 수용할 때 그 과정을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음, 진짜 예를 들어서 지구가 둥글다고 믿고 있었는데 진짜 지구가 둥글 게 아니라는 거를 내가 들었을 때 음. 나의 기준치에서 어떤 정제 작용이 들어가서 바뀔 수 있을 만한 상황이면 그게 바뀌는 게 맞다고 봐. 지구가 아무리 둥글다고 지금까지 믿고 살았어도. 아 그렇지. 뭔가 그런 개념적인 거에 있어서는 그렇지.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너가 뭐 사업을 하고 있어. 응. 두 예를 가지 들어서. 아이디어가 있는데 하나로 가야 돼. 응. 그런 상황에서는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선택을 안 해도 되는 상황도 있고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좋은 의견일 수 있지만 응. 각자 원하는 게 다르게 되면은 각자의 걸 추구해야 된다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치. 내가 끌려다. 원하는 건 하겠지. 그지 그지. 오케이. 그럼 넘어갈까요? 이제 맞아. 우리의 내가 계속 예측을 한다고 했잖아. 그치? 이랬을 때 약간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존재하는가?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느낌적으로 뭔가를 네. 고르기도 전에 이미 고를 게 정해졌다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어떤 거를 주고 뭐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해서 막 1분 동안 고민을 해 얘가. 음, 근데 1분 뒤에 결정을 해서 고민을 끝나게 결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 뭐 한 몇십 초 앞에 이미 결정을 하고 고민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미 고민을 가장 행동적으로는 고를 걸 정해두고 그거에 대해 그거를 고를 이유를 만들어낸 거야. 그랬을 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냐? 그 얘기. 그러게 애매하긴 하네. 뭐든지. 근데 나는 이거는 음, 뭔가 개념적으로 있고 없고보다도 결국 우리는 우리가 선택했다고 믿고 우리가 먼저 고를 거에 대해서 미래를 몰랐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존재한다고 봐. 이해돼? 음, 뭔가 조금 더 한번 약간 다시. 그러니까 약간 나는 예전에 그 나도 교회 다니니까 그런 말이 있어. 약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다. 뭔가 음, 다 계획하셨다. 이런 게 있거든. 음, 그래서 이제 약간 날 물어봤지. 아니 그럼 다 그렇게 계획하셨으면 우린 자유의지가 없냐? 이거잖아. 음, 근데 이제 하나님 지금 그 관점에서는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모르잖아. 우리가 미래 타임머신 가서 막 확인하고 올 수 없잖아. 그치? 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미래에 대해서 절대로 모르기 때문에 음.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있는 관점에서 보면 것보다는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자유지가 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말하는 게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게 맞는 것 맞는 같아. 거.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나도 그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말을 결국 내가 결국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나라는 주체적인 내부에서 공정 과정이 나오는 거잖아. 그게 결국은 자기 의지가 아니야?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음,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뉴턴이 했던 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음, 막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 아, 약간 지금의 모든 그런 물리화학적인 거를 컴퓨터로 옮겨놓고 시뮬레이션에 돌리면은 음, 과연 지금 현실에서 펼쳐지는 세계랑 똑같이 흘러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게 전부 다 물리학적인 그 상호작용만으로 다 전부 다 결정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린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알고 보니까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게 되잖아. 그러니까 난 이 자유의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기계냐 아니냐를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인 것 같거든. 그럼 너는 너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막 싹 다 그 옮겨 막 해가지고 하면은 너 예측될 것 같아, 네가? 근데 모르겠어. 근데 이게 생물학계에서도 이런 시도가 있었거든. 음, 세포에 구성하는 물질들을 싹 다 넣고 섞었을 때 그게 정말 세포처럼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실험들이 꽤 많았거든. 음, 그러니까 세포 안에 막 구성 물질들이 있잖아. 음, 그러니까 세포 하나를 기계라고 생각하고 부품들을 다 넣었을 때 기계처럼 음, 얘가 작동을 하느냐에 음, 대한 실험들이 있었는데 내가 음, 알기로 이때까지 성공한 게 없었다고 했거든. 음. 일단 그러한 측면에서 뭔가 궁금한 거지 나는. 난 자유지가 있다고 봐.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음, 슈레딩거의 느낌으로 나는 접근을 해도 무조건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는 게 네가 그렇게 싹 다 옮겨놔도 그 확률론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그러니까 분자 운동도 그러니까 결국 원자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여기 있을 확률이 100%가 아니잖아. 난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래서 되게 좋아하거든. 나도 좋아해. 내가 이 손이 지금 여기 있을 확률이 100%가 아니잖아. 알고 있지? 음, 그것 때문에 나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봐. 내가 어, 그걸 싹 다 복제시켜놔도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니까? 싹 다 음, 복제시켜. 음. 뭐 애초에 복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확률론적으로. 근데 뭐 그래 가정을 그렇게 해도 확률이 지배하기 때문에 같은 그러니까 상태여도 다르게 관측하는 되나? 시점에 결과가 결정된다고 봤을 때 맞아.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응. 왜냐면은 아무튼 관측하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니까. 어. 관측하기 전에 모르잖아.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게 시간이라는 축인데 아무리 똑같이 만들었다 해도 시간이라는 축이 똑같지 않으니까 그건 똑같지 않은 거야 어떻게 보면. 음,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야지. 동시에. 그런 거 같네. 근데 약간 그 관측하는 것까지 예측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 아, 근데 그래도 확률적이긴 하다. 내 완벽하게 예측할 말이 순 그 말이야.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지식을 동안.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오면 이제 그런 관점 자체가 틀릴 수 있으니까 슈레딩거의 관점 뭐 이런 식으로. 아, 근데 그 물리학적으로 맞아. 그럼 물리학적으로 불확정성이 존재하는 거는 확실해. 근데 뭐 터널링까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음.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관측 효과 때문에 그 불확정성이 그러니까 관측 그 관찰자 효과인가? 그걸로 많이 설명을 하잖아. 불확정성 원리를. 응. 근데 그거 없이도 그냥 본질적으로 불확정성이 존재해. 그래서 음. 교수님이 한번 보여주셨어. 아, 그래? 그러니까 막 뭐 시간 위치 그래프랑 또 뭐가 있지? 파동이? 시간 에너지인가? 그러니까 위치 뭐 아무튼 그게 있는데 결국 그 운동량하고 위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파동의 뭐 그러니까 이거를 그 파장을 완전히 무한히 좁힌다던가 무한히 늘린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은 하나는 이렇게 일자로 싹싹 나오는데 나머지 하나 값이 무한히 돼버려 가지고 정확하게 음. 측정할 수 없다가 그거였어. 아, E 곱하기 델타 T 그거 말한 거구나. 2분의 하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관찰자 효과가 아니더라도 그냥 무조건 불확정성이 존재하는 거야, 그냥. 하고 델타 P 델타 X가 2분의 하바구나 그거. 아, 나 어, 그거 어. 그러니까 하나가 1에 가까워지면 하나가 이제 0 되는 거지, 약간 느낌이. 음. 음. 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 맞는 것 같아. 뭔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으니까 자유유지는 존재한다. 아, 그리고 또 응,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지, 우리가 예측을 만약에 내 예측이 성공률이 100%라고 했을 때는 자유유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거든. 응, 근데 우리의 뇌는 예측을 하지만 결국에 오차가 항상 발생하잖아. 우리가 응, 모든 데이터를 뇌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예측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예측 오류가 발생하는 게 우리의 도파민이고 자유의지고 한 것 같아. 오, 그러니까 이 확률론적 접근 자체가 자유의지다. 예측 오류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자유의지고 도파민이다.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음,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좀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음, 뭔가 자유의지가 없는 삶 같은 거는 너무 재미없고 도파민도 없고 해서 거부감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자살하잖아, 심지어.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난 자살할 것 같아. 아, 극단적으로. 그래? 응, 근데 너가 진짜 없으면 너가 그것도 모를 수도 있어. 맞아. 의식도 못 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의 상태에서 그렇게 변한다면. 음, 삶의 묘미가 애초에 인생은 불연속의 연속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연속의 연속보다 약간 불규칙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게 낫지 않겠니? 아, 그런가? 근데 불연속의 연속이 말이 있어 보이긴 해. 야, 그러게. 어떻게 뭐, 한 시간 쉬고 나머지 얘기 진행할까? 아, 아, 한 그래? 시간, 응. 한 번 끊고, 한 5분에서 10분 쉰 다음에 나머지 하자. 그래? 지금 한 시간 정도 찍은 것 같거든? 응. 몇 문제 없지? 그러게. 일단 스탑 시어하고, 음, 일단은 내가 끊고 몇 분 했는지 한번 체크 좀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내가 다시 링크 보낼게. 나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 아, 그래? 야, 근데 오늘 대화 재밌는데? 맛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오늘 재밌다. 그리고 약간 뭔가 평소에 얘기를 하면서 해소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 있잖아. 맞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 앞으로 뭔가 우리가, 그래서 어? 이 수업을 듣게 잘한 것 같아. 그치. 야, 근데 그 융인부 학생분, 다른 분이랑도 어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해봤는데, 어. 강독 중에 인간이 제일 빡세대. 아, 진짜? 강독 인간 들으면은 다른 거는 다 쉽게 느껴질 수도 있대. 딴거 들을까? 애초에 다른 데는 영상 뭐지? 영상 20분에 글 2,000자인가 그렇대. 아, 뭐야? 야, 야, 그냥 도장 깨기 하나. 심지어 요약 과제도 따로 없을걸? 와, 쉽네. 그러니까 영상이나 글 쓰는 거에 요약 내용이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러네. 와, 꿀이야. 일단 한번 끊고. 내가 일단 다시 링크 보낼게. 오케이. 오케이.